안녕하십니까. 이슈이시다 2월 21일 순서 시작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해 미국을 체계적으로 세계 3차 대전의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우크라이나에서 바이든의 움직임을 보고 이해한다면 그는 체계적으로, 그러나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곧 제3차 세계대전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너무나도 미친 짓이라고 분노했는데요. 대통령의 이 같은 논평은 바이든이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한 직후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가 연설 하루 전이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이 약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올린 건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에서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에 또다시 5억 달러의 추가 지원을 약속했고, 러시아의 우호적인 기업 및 러시아의 기업인 및 엘리트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전쟁 발발 1주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러시아 무너진다, 망한다, 곧 망할 것이다 몇십 번이나 말했는데, 현재 러시아 경제가 무너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군사적으로도 대공세를 준비하는 듯 러시아가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나오는 미국의 여러 가지 조치입니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상황은 매우 위험하고 폭발적이며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의 나약함과 무능력은 우리를 핵전쟁 직전까지 몰고 왔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은 10개월 전에 그가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 일을 하고 있다. 그는 미국 탱크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같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조건 원조 정책으로 전쟁을 무작정 확대시키려는 바이든을 강력 비난하면서 자신이 만약 현재 대통령이라면 24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협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트루스 소셜에는 자신이 아직 재임 중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국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수십만 명의 생명이 희생되는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정말 와닿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야욕에 의해 비롯된 것이냐,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잔뜩 약올려 침공을 기획한 것인가 말이 많은데요. 확실한 것은 대통령이 대통령이었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희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반년 전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줄기차게 방송했었는데요. 정말 이 전쟁이 장기화로 갈 것이라고 예상까지는 못했지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후 첫 국정연설에 나선 푸틴 러시아 대통령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서방을 비난하며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 즉 뉴스타트에 대한 참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위와 같은 대통령 말대로 핵전쟁 3차 대전의 위협이 한층 더 가까워진 겁니다. 또한 미국이 핵실험을 준비 중임을 알고 있다면서 미국이 핵실험을 할 경우 똑같이 할 것이라고 위협적인 발언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작과 확전의 책임을 모두 미국 및 서방 세력의 탓으로 돌리며 러시아 국민의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서방에 맞서 전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모스크바의 고스티니 드보르 전시장에서 푸틴은 러시아는 조약에 따른 핵무기 사찰을 허락받지 못했다. 서방이 러시아에 대해 사찰을 허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새 유형의 핵무기를 개발 중이고 일부 미국 인사들이 전면적 핵무기 시험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미국이 핵실험을 할 경우 우리도 똑같이 할 것이라며 국방부와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이 이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습니다. 다만 푸틴은 이번 결정이 조약 탈퇴가 아닌 참여 중단이라면서 러시아는 뉴스타트 논의에 복귀하기 전에 프랑스와 영국의 핵무기고를 어떻게 고려할지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2010년 체결한 뉴스타트는 양국 핵탄두와 운반체를 일정 수 이하로 감축하고 쌍방간 핵시설을 주기적으로 사찰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조약은 한 차례 연장을 거쳐 2026년 2월까지 유효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추가 연장 협상은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서방과 무기 공급에 대해 의논했다. 전쟁을 일으킨 것은 서방이고 이를 억제하려 한 것은 우리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은 전쟁 직전인 2021년 12월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러시아 입장을 전달했으나 서방이 이를 모두 거절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건 팩트 맞습니다.
푸틴은 서방이 지역 분쟁을 글로벌 분쟁으로 확대하려 한다. 우크라이나에서 확전의 책임은 서방 엘리트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대통령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고 서방 엘리트는 결국 딥스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딥스에 의한 세계 3차 대전 확전 음모라는 이야기를 푸틴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돈바스에서 학살을 일으키려고 준비했으며 다음 단계로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공격을 획책했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한 장거리 미사일과 관련해서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무기 사거리가 길어질수록 우리 영토로부터 이들 위협을 더 멀리 밀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말했고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틀린 소리는 아니죠. 또한 푸틴은 현재 러시아가 어렵고 결정적인 시기를 거치고 있다면서도 국민 대다수가 돈바스 방어를 위한 우리 작전을 지지한다. 우리를 패배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서방의 제재로 인한 경제 전쟁에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서방은 우리 경제를 패배시키지 못했으며 오히려 인플레이션으로 자초했다. 러시아의 경제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견고하다고 강조했고요. 러시아 기업들은 공급망을 재건했고 러시아는 다른 국가와 새로운 결제 시스템 및 재정 구조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의 연설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메시지,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방문, 세계사의 한 장면이 연이어 펼쳐지는 느낌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수그러들지 아니면 진짜로 3차 대전으로 가는 관문이 될지 흥미로운 게 아니라 아주 무서워 죽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손들에게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이 난관을 지혜롭게 극복해야 할 텐데요. 화요일 이슈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종합뉴스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종합뉴스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